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상에 이어 왜 70대 어르신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양도세 폭탄에 맞으셨는지 그 숨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 월요일날 방송했으니까 4일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늘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한테는 숨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단 그 어르신의 그 주택, 다가구주택의 주소를 제가 받아서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람해 봤는데요. 뭐 등기 딱 봤는데 너무 깔끔해요. 깨끗해요. 뭐 대출 하나도 없고요. 뭐 어르신들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내 집에 대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출 하나도 없었고요. 뭐 소유권 말고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패스하고요. 건축물 대장은 이제 열람해 봤죠. 근데 건축물 대장을 딱 보는 순간, 첫 장 맨 윗페이지에 그 무시무시한 노란색 글씨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그제서야 이 어르신이 왜 양도세를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축법에서는요,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단서 조건이 붙는 게 다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뭐 지하는 층수에 상관이 없으니까 지하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지상으로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3계층 이하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당 어르신의 다가구 주택은요, 반지하가 있었지만 뭐 층수에 어차피 산입이 안 되니까 그건 빼고요. 지상으로 1층, 2층, 3층까지 있었으니까 다가구 주택의 조건에 충족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조건에 충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러니까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인데, 이게 제곱미터, 이게 저도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제곱미터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는데요. 또 지금 제곱미터를 이제 표준 됐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곱미터라는 용어가 좀 입에 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수가 뭐 몇 제곱미터 이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몇 평 그러면 이게 확 와닿는데,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660제곱미터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換算을 하면요, 약 200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예요. 근데 해당 어르신의 다가구 주택은요, 당연히 전체 면적을 합치면요, 200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번 조건도 당연히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전체 가구 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구 수는 뭐냐면요, 다가구 주택이니까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가구 수가 19집 이하일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의 다가구 주택은요, 그 반지하에 2세대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2세대, 그 다음에 2층도 2세대, 그리고 3층은 이제 주인 세대, 어르신이 직접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총 7세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19세대 이하일 것, 이 조건도 충족을 했죠. 이 다가구 주택은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로 인정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즉, 다가구 주택은 각 세대별로 뭐 분양을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만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분류는 다가구 주택으로 하지만 큰 틀의 범주는 단독주택 개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주택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고요, 단독주택 개념에 포함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문제된 부분이 옥탑 부분이었거든요. 이 옥탑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옥탑이 예전에는요, 예전 다가구 주택은 옥탑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옥탑의 용도가 뭐였냐면, 그 옥탑 안에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왜 물탱크가 있었냐면, 한 20-3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그 상수도 시설이 지금처럼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압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탑에다가 물탱크를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 물을 좀 수시로 받아놨다가 물이 이제 필요할 때, 아니면 세입자들이 뭐 출퇴근 시간에, 아침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사용량이 늘 때 그 원활한 그 수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탱크에다가 일정량을 받아놨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워낙 우리나라 뭐 상수도 시설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탱크가 전혀 필요 없어요. 바로
그 하수관이 직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수압이라든가 물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어르신의 다가구 주택도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런 물탱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탱크를 철거를 했죠.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을 다 보니까요, 주변에 다가구 주택 가지신 그 주인분들이 뭘 하냐면 옥탑에다가 불법 확장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싱크대 넣고 막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제 옥탑방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새를 놓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그 물탱크실에다가 원룸으로 이제 면적을 조금 늘리고 안에 뭐 주방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원룸으로 새를 놓은 거죠. 월세 30만 원에. 그래서 이렇게 새를 놨는데 이게 이제 옥탑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이 쉽게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달아낸다고 하죠. 불법 확장을 해요. 뭐 샤시도 좀 씌우고 이렇게 판넬 같은 걸 이렇게 확장을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육안상으로 딱 보여요. 그 다음에 특히나 매년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다 하거든요. 하면 기존에 없었던 게 이번에 새로 딱 촬영을 하면 면적이 더 늘어나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100% 불법 건축물로 딱 적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주택도 그 확장된 부분, 용도 변경이 불법 건축물로 딱 적발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도 이 부분은 불법인 거를 본인이 충분히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 때도 매수자에게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뭐 충분히 알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 옥탑방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상의 층수가 3계층까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4계층부터는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은 이 옥탑방으로 인해서 어르신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개념이 아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세대, 빌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1주택이 아니에요. 이 어르신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너무 상황이 안타깝게 돼서 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지만요, 방법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분이 잠금 전에, 그러니까 그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옥탑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용도로 원상 회복을 해서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을 말소를 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정상적으로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쳐버린 상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특히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1세대 1주택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양도세에 대해서 방심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아니면 조만간 해당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요, 지상 3층에 플러스 알파 옥탑방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면요, 더 이거는 뭐 거의 99% 나중에 양도세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뭐 지금까지 뭐 운이 좋아서 뭐 적발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뭐 세금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전에 꼭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 뭐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요, 지상 2층이라고 하면 뭐 2층에다 별도의 옥탑방이 있다고 하면 뭐 옥탑방까지 3계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양도세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 집을 파실 때 매수자분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하시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란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 놓으셔서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꼭 방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집이 터지기 전에는요, 간단한 치료를 하면 쉽게 나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이 물집이 골마서 터지는 순간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은요,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양도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겼다면, 그래서 이 어르신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 봤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꾸준한 공부와 관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끔요,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해가지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그냥 자신이 주먹구구로 아는 선에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양도세를 이제 집을 사고 팔면 양도세를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복잡해지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도세 신고 납부할 때 세무사 비용, 지출되는 세무사 비용은요,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다 세금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추가되는 아까운 지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만 아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지 않을 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